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책갈피 오늘은요 멋진 번역가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번역 전쟁입니다. 네, 이제 번역 이야기는 아니에요. 영문 제목이 도리어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 워드 해가지고 단어의 전쟁, 말의 전쟁, 번역 전쟁인데 전 이 번역가 이희재 선생님을 이 책을 계기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전 그냥 이분 책, 번역책 저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소유 종말 같은 거. 런던에 계시대요. SOAS라고 아시아 아프리카 대학에서 영한 번역을 가리키고 있으신데 전 이분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날카로운 지식인인 줄 처음 알았어요. 입으로만 책을 좋아한다고 떠들면서 저자나 번역자들에 대해서 무식한지를 제가 느꼈는데요. 신랄하고요. 그 다음에 소외된 지식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철저히 이거는 다원주의 입장입니다. 맨 첫 번째 테마가 다원주의예요. 철저히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소수자, 잊혀진 자, 버림받는 자, 잘못되고 왜곡된 역사적 진실들, 거대사 속에 묻힌 역사적 진실들, 한국 사회에 대한 대단히 날카롭고 비판적인 시각들. 그리고 나서 다 읽고 나서 이 표지에, 속 표지에 있는 저자 얼굴 사진을 쭉 들여다봤습니다만 까무잡잡하고 날카롭고 자칫 깡말라 보이고 일자로 꼭 담은 입술하며 고집센 코하며 형형한 눈빛하며 저는 뭐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시는 선배님이신데 전 이렇게 못 살아봐서 놀라워요. 이 책에 있는 이야기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꼭 권합니다. 제가 책을 보고 나서 제가 잘못 알거나 어디선가 글 쓸 때 인용하고 싶은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한 책에서 많이 뽑아내면 안 되잖아요. 두세 개 정도만 밑줄을 그어서 제가 정리를 해놓습니다. 요즘 다시. 전에 한 4, 5년 정리하다가 이제 벌써 그게 시효가 지난 게 돼버립니다. 의미도 없고. 다시 지금 또 줄을 그어서 타이핑을 해보고 있는데요. 저 도와주는 분에게 이걸 건네줬더니 그 줄 그어놓은 부분 정리하다가요. 바로 이 책을 샀답니다. 그 몇 줄 보고 저 도와주는 분이 이 책을 살 정도니까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 책 전체를 읽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말씀도 부분만 딴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일본군 위안부를 기림하고 기념하기 위한 소녀상 있잖아요. 지금 일본 대사관 앞하고 부산 영사관 앞에 서 있고 해외에도 지금 쭉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건 거기 세울 필요 없다. 그럼 어디 세워야 되느냐? 한국 국방부 앞에 세워야 된다. 왜? 한국 전쟁 때 우리의 과오들이 있다. 우리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다 이겁니다. 물론 논쟁의 여지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부분적으로 설명 못해요. 가지고 논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미군 부대나 한국 부대나 그 위험했던 일들 우리는 과연 떳떳한지 국방부라면 나란 당연히 마땅히 우리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 터지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다쳐나가고 시달리거든요. 어린이들, 노인들, 아녀자들 우리 어머니, 딸, 누나, 동생들, 여동생들이 가장 고통을 받거든요. 그건 뭐 유사일에 가장 폭력의 극단의 전쟁이니까 늘 그래왔거든요. 거기 세우자는 겁니다. 반성을 해야 된다. 왜 지키지 못했느냐. 그런 두 가지 의미로 거기다 세워야 된다. 아마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날카롭게 자기 생각을 말과 글로 주장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1949년에 일본이 45년에 망하고 49년에 미국이 마련한 전범 처리, 전후 처리, 전후 영토 처리 방안을 보면 49년만 하더라도 독도가 한국 땅으로 돼 있다. 근데 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때는 그게 사라져버리고 없다 이거예요. 우린 늘 그냥 미국이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국민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저도 한미동맹의 정신은 믿습니다만 또 그런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 버금가는 그런 속사정이 숨어 있다는 건 우리가 다들 놓치거나 잊어버리거나 읽고도 그냥 쉽게 버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저도 왜 대한민국인가? 대한민국. 우리 저 대영 제국, 대영 박물관. 이제 더 이상 대영 박물관이라고 쓰지 말자. 그냥 영국 박물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저도 굳이 영국 박물관 이렇게 발음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일본 제국이 일본이 됐단 말이에요. 메이지 유신 이후로 그레이트 브리튼을 대영 제국이라고 번역한 게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또 대일본 제국을 한 거죠. 우리도 1894년, 96년인가요? 대한제국을 선포해요. 대한제국. 대한국이 아니에요. 대한제국이었어요. 됐다 뻑 붙인 거죠. 그리고 제국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 특유의 날카로움으로 대일본 제국이 대한제국, 또 다른 제국을 먹는 건 물론
잘못된 거지만 제국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면 그건 이름 할 말 없다 우리가. 왜? 우리도 제국이라고 이름 지었으니까. 왜 그때 제국이라고 이름 지었어야 되느냐? 그리고 왜 대자를 붙였느냐 이거죠. 어찌됐건 우리나라 군도 대한민국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레이트 한민국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제국주의적인 속성, 우리들 마음속 부끄러움, 자기 반성이 절제되지 않는 역사, 대단히 날카롭고 대단히 다원주의적이고 대단히 우리 역사 속에 숨어있는 폭력주의적인 근성들, 남근주의적인 그런 근성들을 신랄하게 파헤칩니다. 한 꼭지 한 꼭지가 정말 소중해요. 다음으로 정말 위험한 글을 씁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진실. 자, 우리는 다들 거기서 독가스, 가스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왜곡 혹은 사실, 편견, 진실들을 과감하게 강평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문헌들. 좀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가스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이거 맨 처음에 연합군의 선무 공작. 연합군들이 독일은 저렇게 악독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죽이는 놈들이야.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도 그런 식으로 미리 퍼뜨려 삐라를 살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종의 전쟁에 대한 공포 전략으로 채택했던 겁니다. 그 진실에 대해서도 자기가 갈고 있는 보고서들, 자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파헤칩니다. 일테면 저도 잘은 모릅니다. 논쟁의 여자가 있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일테면 자, 이 방에서 가스살을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벽돌 사이사이에 구멍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수용소 벽돌 사이에 숭숭 뚫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스가 새나가니까 안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좋다. 그럼 나중에 건물이 망가졌다 그러면 가스는 청산가리 가스는 벽에 몇 미리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긁어봤겠죠. 거기 흔적이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가면서 또 다른 의미의 이견, 다원주의적인 견해들을 이야기합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저도 사실은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책 사놓고 한 달 정도 제 침실에 묻혔습니다. 저녁에 한 꼭지씩 읽고 자면 딱 좋겠다. 한 꼭지가 5, 7페이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은 침실 옆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다원주의 보다가 재미는 있는데 이거 간단치 않네? 줄 거야 되겠네? 침대에서 볼 책이 아니네? 그러다가 미루다가 최근 주말에 맘먹고 읽었거든요. 대단한 저술입니다. 대단한.